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56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갑인월 병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먼저 보시고, 다음으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 즉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간이 되면서 병화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는 양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즉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되는 것이고, 양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불의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일간이 바로 또 병화, 정화가 되게 되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하고 음화는 그 음량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가 음화인 정화보다 더 뜨겁고 더 밝은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다라고 해서, 이 병화를 물상에 비유를 할 때는 우리가 항상은 아니죠. 태양지화에 비유를 많이 하고요. 반대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반드시 태양이 병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등촉지화라고 해서 정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상황에 따라서 병정화의 개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고,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 같은 것 또는 모닥불 같은 개념,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정화는 인위적인 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태양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발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불이라고 하면,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또는 전기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하게 되면 그 뜨거운 열기가 매우 치열해져서 나무도 집도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왕하게 되면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면서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병화뿐만 아니라 정화도 마찬가지고요. 정화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 필요하다. 선생님, 그럼 개수는 쓰지 않습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보강하는 공력은 없지만, 만약에 병화 일간이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화가 왕할 태어날 때는 임수 개수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임수로서는 병화를 보강하고, 개수로서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 주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병화는 임수 보는 것을 개수 보는 것보다 좋아하고, 특히나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는 물론 개수로 전혀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기 때문에 정화가 개수를 보게 되면 7살인 개수가 정화를 갖다가 직극하게 되는, 극해서 정화를 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화는 또한 개수보다는 임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병화도 정화도 일간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 즉 목으로서 약한 병화, 약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인성은 음목인 을목이 아니라 양목인 뭐다 간목으로서 생조해 줘야 된다. 간목이라야지만 목을 생할 수 있는 공력이 있고요. 을목은 습목, 물을 못 굶고 있는 풀과 같기 때문에 화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은 없다. 이렇게 없다라기보다는 생하기가 좀 어렵다. 특히나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으로서 생조해 줘야 되지, 을목으로서 생해주게 되면 오히려 정화 자체를 갖다가 질식시켜서 꺼뜨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화도 병화도 약한 경우에는 양목인 간목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절기를 보게 되면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입춘이 바로 연과 월이 바뀌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입춘이 되면서부터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인월, 그 다음에 묘월, 그 다음에 진월이 모두 계절로 봄이 된다. 인월은 초봄이라고 해서 초춘이라고 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하죠. 중춘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이나 개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묘진월이 봄에 해당이 되는데, 인묘진월 방향은 동쪽, 동방이 되면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됩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되게 되니, 인월과 묘월은 목이 굉장히 왕한 시절, 12달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할 때가 인월과 묘월이 된다. 진월 같은 경우에도 목의 기운이 없진 않지만, 진월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 진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진술충미월은 토왕절이 이렇게 되죠. 토왕절. 중요한 것은 이제 인월 같은 경우는 목은 임간지가 되는데, 인월의 화는 여기가 뭐가 되죠? 여기가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목도 왕하고 화도 왕하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도 세력을 얻고요. 인성인 목도 세력을 얻어서 모왕자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모왕자상이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모왕자세, 모왕자쇠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거는 모왕자상은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한 그런 것을 말하지만, 모왕자쇠는 인성만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인데, 인월의 병화, 인월의 정화는 모왕자상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같이 왕하게 된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 일단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세력을 얻죠. 월령의 통근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령의 간목이 일간 병화를 생해해 주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되는 것. 그리고 일간이 왕하면 병화는 뭘 쓴다? 그렇죠. 금방도 얘기했던 임수를 가지고 병화를 뭘 해줘야 된다? 수보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반드시 임수를 얻어야지만 귀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월은 목이 왕하죠. 화도 왕한데, 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이 되면 포태법으로 여기가 병지가 되죠. 그래서 수는 굉장히 쇠약하죠. 목왕하게 되면 수가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죠. 목왕, 수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왕하게 되면 수는 쪼그라든다. 이렇게. 그래서 인월의 병화 임수를 쓸 때는 임수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쓰는데, 인월의 병화가 임수 쓸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으로서 임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만 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이 너무 왕해져서 용신이 약해지는 것을 통제해 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임수를 쓰고 먼저 임수고 후 경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약살, 약한 살을 갖다가 재성으로서 이렇게 생주해 주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인월의 병화가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사주의 중화를 얻을 수 있죠. 경금은 재성이고요. 임수는 관성이니, 이렇게 사주가 잘 구성이 되면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 있는 임목 또한 양목이 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양이 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관계, 목생 화의 관계가 되죠. 목생화. 그래서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아자라고 표현하고, 생아자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 인성이 됩니다. 인성은 다시 정인과 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양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그러면 정인이 아니라
남편인 격이 되는 것이고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고 경금으로서 임수를 보좌해주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편인격의 인성인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지에 다시 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 자꾸 이거를 편인과 정인이 같이 있으니 정편인 혼잡이라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오히려 아무리 병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이건 모왕자상이 아니라 인성인 목이 너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일지의 오화를 보죠. 그러면 오하고 인하고 인오화곡하다 보니 이것이 다시 모왕자상한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일간 병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성으로서 왕한 병화를 갖다가 통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성인 수가 약하니까 재성인 금으로서 관성을 생조해 줘야 되는데 병화는 왕하면 관성을 정관을 쓰기보다는 편관을 쓰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편관 임수 쓰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월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단 이 개수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없죠? 그러면 이 개수가 굉장히 약하죠. 수에 의해서 고갈되고요. 화에 의해서 증발돼 버릴 수밖에 없죠. 반드시 생시에서는 재성인 금을 봐서 목을 억제하고 수를 생해주는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 무토가 투출해서 병화를 회강하는 정도는 뭐 간목으로서 이렇게 제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양인 오화를 갖다가 자수가 있게 되면 자오충이 되죠. 오충이 되면 이거는 양인을 충하는 것은 다른 것을 충하는 것보다 더욱 좀 충격이 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좌우충 되는 생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이 되겠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도 수토를 받죠. 상관인 것인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깨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상관, 경관. 물론 간목이 요 기토를 갖다 제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가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축에 간신히 뿌리는 둘 수 있지만 이 개수가 굉장히 약해진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관성이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고요. 경인시 또는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원한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개수 이게 임수였으면 더 좋겠지만은 개수가 있고 경금이 이렇게 생겨주지만 경금이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하나도 없죠. 정관 개수도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목을 다시 봐서 목이 더 왕해지고 목화만 너무너무 왕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운은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나마 좀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진토가 습토가 되죠.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가 되기 때문에 이 진의 임수도 뿌리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여기에 뿌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뭐 예를 들어서 화운 갔을 때는 개수로서 조후해주는 용도는 있지만은 병화를 보강해주는 용도는 없기 때문에 임수가 진에 뿌리를 뜬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목화가 세력을 크게 얻으니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이거 관살혼잡이라고 물론 간살혼잡이 되지만 관살혼잡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건 정평관을 나눌 필요가 없이 오히려 화를 뜨거운 화를 통제해주는 그런 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그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추출되어 있지만 연간에 있는 개수 또는 시간에 있는 이 개수 두 개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 비가 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거죠. 관이 약하고 어떻습니까? 일간은 왕하게 되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왕한데 관이 약하니까 남편이 약하다, 남편이 병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직장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일간이 왕하면 그래서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자격증을 따서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야 된다. 여자가 목화운으로 가면 일간은 더 왕해지고 관은 더욱 약해지기 때문에 남편 덕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갑오시도 이거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한데 또 양이 하나 얻었죠. 간목 투출되어 있죠. 이거 종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격이 되더라도 솔직히 이게 솔직히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이건 전왕격이 되는 거예요. 전왕격, 종격이 아니라. 그래서 전왕격으로서 염상격이 되는 것인데 개수가 있으면
합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지 살 수가 있겠고, 병신시 정도 돼야지만 개수가 이 신의 뿌리를 얻을 수 있겠고,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신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수의 기운이 목화의 기운이 3주까지 봤을 때 너무 왕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금수를 잡아야 되는데, 금수를 잡는다 하더라도 4주 전반이 목화가 왕이기 때문에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